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끝없는 K문화 열풍으로 음식, 노래, 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김치 그리고 BTS와 함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한 가지가 또 있죠. 바로 태권입니다.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의 매력.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태권도 진흥재단 이종갑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네, 태권도 진흥재단 사무총장 이종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태권도 진흥재단이 현재 무주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곳에 다양한 스포츠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이 태권도 진흥재단은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태권도 진흥재단은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0년도에 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라는 그 단일 스포츠 종목 중에 종목으로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 재단에서는 태권도 공원을 조성을 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태권도에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그리고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뭐 한류 뭐 인기는 뭐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 한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스포츠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태권도의 위상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실감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태권도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태권도가 대한민국이다. 네, 그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태권도는 김치와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브랜드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최초의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들 태권도 대회라든지 태권도 행사를 진행할 때는 예. 해외에서 태권도인들이 이 태권도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그들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 정말 태권도가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태권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세계 속으로 퍼지게 되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은 태권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수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태권도 해외 보급은 최초는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5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60년대 월남전 이후에 조금 보급이 좀 활성화되면서 예. 그 이후에 70년대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연맹이 설립이 되면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 그리고 정부에서도 태권도 사범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태권도가 자리 잡으면서 지금 현재의 그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어디 그 태권도를 왜 해외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예의 바른 아이로 이렇게 맞습니다. 교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범도 보일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네. 그 동영상 플랫폼에도 나와 있고 해서 네. 그런 거에 좀 문화를 좀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저도 좀 해외 그 도장이라든지 또 시범단을 이끌고 네. 해외 여러 곳을 좀 다녀봤는데요. 그 도장에 가면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 성인 수료생들이 그 사범을 향해서 표하는 그 예의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엄숙하고 그렇구나. 네, 그렇고요. 특히 이제 시범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 들어서 시범 공연이 상당히 좀 외국인들한테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봤을 때는 태권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범 공연도 많이 접했고, 근데 해외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권도 공연을 보고 환호를 하고 대한민국을 외칠 때 또 태권도를 외칠 때 정말 뭉클뭉클하면서 정말 거기서 애국심이 절로 나오는 그런 종목이 태권도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새삼 우리 태권도의 매력을 정말 뭐 한두 명이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것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우리 태권도를 접했을까? 이런 통계도 있을까요? 지금 태권도계나 또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1억 5천 명 정도가 수련을 하고 있다고 추산을 하고 1억 있고요. 5천 명? 네네네. 와, 그리고 굉장한 숫자네요. 지금 세계 연맹의 가입 국가가 예. 212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고요. 212개 국가가 네, 가입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200개가 넘습니까? 세계 네, 국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파 국제 축구 연맹보다 한 개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태권도가 많이 보급돼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로마의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예. 바티칸도 세계 연맹에 가입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축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그 세계 여러 나라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무술이 있잖아요. 네. 그 무술 가운데서 태권도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태권도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태권도에는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어찌 보면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 조건에 굉장히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 태권도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매력, 그런 조건을 갖추었는가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태권도는 정말 큰 매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태권도는 그 심신, 단련, 또 호신에서 시작한 네. 무예로 좀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그 네. 이후에 스포츠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아마 교육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결합이 되면서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올림픽 종목에서 이제 메달 국가라든지 또 메달 국가가 2021년도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도 네. 21개국가 메달을 좀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집중되지가 않다는 거죠. 특정 국가에. 네네. 그 정도로 태권도가 좀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신체적인 우월성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는 원한다면 또 메달도 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능력까지 이렇게 네.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권도라는 스포츠라는 네네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림픽을 보면 한 종목 예를 들어 뭐 수영이라든지 네. 뭐 육상이라든지 보면 이 특정 국가가 메달을 삭스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태권도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 예, 예, 예. 그게 단적인 예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하나를 또 시작하려면 사실 초반에 그 장비 구매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태권도는 좀 어떻습니까? 도복만 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프로가 활성화된 프로야구라든지 예. 프로축구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비용 많이 특히, 들어요. 예, 장비도 예. 좀 많이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또 하나 사면 또 금방 달아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또 그런 사줘야 그 비용 되고.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복 하나면 충분히 자기가 수련할 수 있고 그렇군요. 자기가 그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야구나 축구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셨으니까 네. 이게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정말로 뭐 약소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국가에서도 태권도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신 부분도 있나요? 네. 제가 한번 그 시범단을 좀 이끌고 그 우간다를 한번 갔었습니다. 우간다. 네, 우간다에 갔는데 그 우간다 수도 이제 캄팔라가 있습니다. 이제 캄팔라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 정도 간 곳이 있는데 흔히 벌판만 있더라고요. 벌판만 있고 건물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데 그럼 진짜 외지, 예, 정말 오지 같은 거. 오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범단하고 같이 갔는데 시범할 장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시범단 안 보이는데 그냥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내리라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무슨 시범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아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 그 수감된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는데 태권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도복도 안 입고 그냥 태권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범을 이제 매트를 깔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너무 좋아하고 네. 그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매력을 빠져서 거기에 있는 교도 소장이라든지 군에서 태권도 친구들한테 태권도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태권도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네.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네.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스포츠가 바로 태권도라는 네.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를 어떤 스포츠를 넘어서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네. 또 어르신들은 교육적인 수단으로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죠? 그럼요. 지금 현재 그 태권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일부에서는 K 보육이라고 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K 보육. 예.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국내에도 사실은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도장을 다른 데는 안 보내도 도장을 좀 아이들 보내십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도장에 가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둘을 낳고 좀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도장에서는 첫 번째가 예의를 좀 가르칩니다. 그 예의는 부모님이나 스승에 대한 존경, 또 주위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인성 교육으로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도장에서는 심신 단련 또 수련을 넘어서 인성 교육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과 맞춰서 네. 그런 교육 을 좀 맡고 있는 것이 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도장에 많이 보내시고 또 K 보육이란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땀 흘려가면서 겨루기도 하고 네. 서로의 어떤 시범도 봐주고 하면서 네. 그 이제 절착탁마도 해나가면서 네.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배려를 하고 네. 서로를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린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장에서.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맞벌이하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그 K 보육이라는 이제 태권도 도장으로 네. 보내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장을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예. 해외에 많이 보급이 됐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가 좀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장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의 그 예의 문화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서도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도장에 많이 보내고 K 보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나왔던 썼어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뭐랄까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해외 뭐 서양 같은 나라를 조금 뭐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자유를 중시 여기고 뭐 좀 자유분발하고 뭐 창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태권도라는 것은 그 안에서 네. 뭐 딱 그 자세를 딱 잡아야 되고 네. 딱 공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아이들에게는 뭔가 창의성을 옥죄거나 뭔가 좀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네. 창의력을 뭔가 좀 저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창의력을 제한하는 데보다도 사실 그 태권도는 신체 훈련도 중요하지만 마음 수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이들한테 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사실 태권도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태권도의 하나의 좀 매력이고요. 학부모들한테 다가가는 큰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뭐 자유, 창의력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 정말 올바른 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휘하게끔 해주는 게 또 이 태권도의 어떤 그 교육 방식이라고도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또 주목할 점이 그 단순히 관심 있는 이들이 도장을 찾는 걸 넘어서 그 공식적으로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나라가 있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권도는 사실 교육적 가치가 되게 요즘 들어서 중요시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장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정규 교육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남미 온두라스라든지 온두라스, 네. 과테말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학교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11개 주 한 400여 개 학교에서 태권도 과목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규 과목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무주에 있는 태권도 재단을 좀 방문한 그 알바니아 차파니 제들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네. 그분께서도 말씀하듯이 자기들도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네. 좀 사범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의 에스토니아도 저희들한테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왜 우리 무술하면은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무술도 있잖아요. 뭐 쿵푸도 네. 있고 주짓수, 뭐 유도, 네. 가라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보다도 태권도가 오히려 정규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굉장히 요즘 네. 많이 부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청소년들까지는 굉장히 그 부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우리 총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인으로 넘어왔을 때 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든지 그걸 지속하는 사람들이 극히 이제 적어지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의 부흥을 위해서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태권도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또 수련하고 또 청소년까지는 그나마 많은 그 아이들이 좀 수련을 하고 있지만 예. 성년이 되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태권도계에서도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태권도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하면서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하려고 그러면 언론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의 장점이라든지 예. 또 수련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인층 수련은 좀 적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버 어르신분들이 또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노년층에서는 좀 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인 또 장년층 태권도 수련 인구를 좀 저희들이 많이 흡입을 해서 예. 그분들이 좀 태권도를 즐길 수 있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예. 다른 그 태권도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관심을 얻고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재단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는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태권도를 수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와서 관광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태권도를 방문하는 그 국민들은 아마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하시면 되게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태권도 봉사단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어떠한 봉사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를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3개월 정도를 해외 파견을 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개발 국가라든지 태권도가 조금 덜 보급된 국가 이런 네네. 쪽에 보급을 해서 태권도를 갖추고 그 친구들한테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그쪽 현지 국가에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예. 수요가 많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충을 해서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태권도 봉사단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네.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도 네. 해서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국가는 파견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 끝바지에 저희들이 6개국 정도, 6개국 한 24명 정도 파견을 했습니다. 예. 에스토니아, 몰디브, 뭐 크로아티아, 뭐해서 저희들이 24명 정도 파견을 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파견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자들이 국내에 입국을 하고 예. 그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자들 자녀들 대상으로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자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봉사단이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120명 정도가 다 노란띠까지 승급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고 그래서 예. 그 태권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자들이 한국에 빠르게 정착하는데 네. 우리 태권도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노란띠 땄을 때 현지 그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그럼요. 네. 네, 부모님도 참 좋아하고 그 승급한다는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삶의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주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단이 2005년에 설립이 됐고 네. 2014년에는 태권도원이 개원을 했잖아요. 네. 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에는 선수들만 갈 수 있는 곳인가, 뭐 경기만 이루어지는 곳인가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태권도원은 어떤 곳인지 전반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들 태권도원은 그 저희들이 70만 평 부지에 2만 평의 그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 시설로는 태권도 교육 시설, 또 체험 시설, 그다음에 문화체험 시설, 또 관광 시설 이 정도로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태권도 수련 시설은 5,500평 규모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 전통무예 수련장이 있고요. 태권도 체험 시설은 AR, VR을 활용한 체험관을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한옥마을로 지어 있는 관광적 가치가 좀 있는 상징 지구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거기에는 명인전, 태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한번 관광을 하면 예.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국립 태권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오면 여러 가지 태권도 보급이라든지 또 태권도 역사, 또 해외 보급사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태권도 시범 공연입니다. 지금 네. 현재 저희들이 월요일 제외하고 네. 매일 2번씩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방문을 한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 저희들의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다 매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는 일부에서 오셨을 때 거기 가면은 그냥 구경하고 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250실의 그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있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숙박 합의하시면서 또 저희들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 시설을 좀 관람할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고 주변에도 또 관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지 병행해서 관광하고 힐링하시는 네. 그런 공간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노레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모노레일은 뭡니까?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한 500m 길이 저희들이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꽤 기네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한번 타시고 올라가셔서 네. 전망대에서 그 주변 경관을 또 살펴보면 좋다. 또 특이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전망대에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시면 예.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태권도를 꼭 전공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네요. 일반 시민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네.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태권 투어랑 태권 스테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태권도 원에서 운영하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태권도 관광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태권 스테이 같은 경우는 태권도 원을 방문해서 태권도와 문화 프로그램을 복합을 해서 1박 2일로 저희들 그 태권도 원에서 묵으면서 네. 태권도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렇군요. 태권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과
지역에 인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원, 뭐 군산 쪽하고 연계, 또 충북의 영동 가까운 영동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예. 판매하고 있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다면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특이한 것은 AR, VR 체험실 VR. 그걸 거고요. 되게 그 인기가 좋아하겠네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그 무해 도보 통제라고 들어보셨죠? 부의 도보 통지. 예. 네. 그것을 좀 그 권법을 네. 활용해서 태권도를 적용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체험을 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는 태권도로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수익 사업 외에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들 태권도 진흥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또 공공적 역할을 좀 다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 실버,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부산의 다문화 친구 한 60여 명이 저희들 원을 방문해서 1박 2일로 태권도를 체험하고 저희들 시설을 좀 체험하면서 태권도와 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와서 정말 그 여기 무지에 와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자신감도 붙고 앞으로 자기들이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거 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뭐 전시 공간이라든지 혹시 뭐 볼거리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네. 공간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전문 박물관인데요. 그게 예. 국립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태권도에 대한 역사, 또 해외 보고, 또 현재의 태권도 모습 이런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부분들과 또 박물관에서는 그 아이들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에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태권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태권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거예요? 뭐 태권도계에 들어와서 일한 지는 한 23년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 된 것 굉장히 같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 보면 좀 일몰을 보면 태권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지만 사실 저도 팔다리가 기셔가지고 어릴 적 잠깐 도복을 입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태권도는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네. 선배가 뭐 태권도 잡지를 좀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가서 도와주다가 예. 거기에 대해서 태권도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일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가 그 국교원이라는 곳에 홍보과장으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세월에 좀 흘러와서 네. 정말 그 아직도 지금도 태권도는 뭐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열띤 그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태권도계를 위해서 꿈꾸는 소망이나 또 바라는 어떤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 진흥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도 또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코로나 이전으로 좀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 네. 저희들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황으로 우리 태권도를 회복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태권도계가 좀 산업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212개국 한 1억 5천만 명이 수련을 하는데 예. 산업적으로 조금 더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다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게 좀 작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장이야말로 정말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태권도의 매력, 진정한 힘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느낀 바를 종합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태권도란 무엇이다?
오늘 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가장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태권도는 뭐 심신을 단련하고 또 마음을 수련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네. 태권도는 그냥 무예 스포츠다. 무예 스포츠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사실은 그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무예로 출발을 했고 지금 사실 스포츠화가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예 스포츠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한번 노란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전 세계 이 태권도의 기합 소리가 힘차게 또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